하이. 둥지에서 내몰린 원주민. 삼천동 이태원 경리단길 북촌은 요즘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인기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지역이다. 저렴한 임대료에 끌린 예술가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여기에 원주민들이 생활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한 입소문도 가세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낙후되었던 지역들은 뜨거운 장소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하게만 보이던 그 지역들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A라는 한적하고 허름한 서민 동네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서민 동네인 만큼 임대료가 낮아 많은 예술가들이 유입되자 별 개성 없었던 동네에 예술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작지만 개성있고 예쁜 카페, 옷가게, 공방, 책방, 음식점 등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게 된 것이다. 이색적인 볼거리, 먹을거리 등이 있는 곳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골목 상권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쫓겨나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전세나 월세 비용이 오르면 원주민들은 뛰어오른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 동네를 떠나야만 한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오히려 동네를 지켜온 원주민들을 동네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gentrification이다. 영어로 gentrification. gentrification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독특한 개성이 넘쳤던 개성이 없는 상업지역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유동인구의 수는 매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자본이 그 동네에서 유입되고 곧 그 동네는 똑같은 간판, 인테리어와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상권을 독식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면서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를 자랑하던 골목도 함께 사라지는 문화 백화 현상을 겪으며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갖던 애착과 추억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인들은 건물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는 상권의 쇠퇴로 이루어져 그 지역은 슬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눈앞의 이웃만을 중시하는 투기를 부추기고 원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주민들 간 갈등도 심화시킨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각종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중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연 5%포인트까지만 올리도록 규제하고 영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글은 이렇게 총 4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고요. 이제 한 문단을 다시 읽어보면서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동 이태원 경리단길 북촌은 요즘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인기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지역이다. 저렴한 임대료에 끌린 예술가들이 이 지역들에 정착하게 되었고, 여기에 원주민들의 생활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입소문도 가세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낙후되었던 이 지역들은 뜨거운 장소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하게 보이던 지역들에는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 것 같냐면, 이게 제목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문화, 여기서 일단 설명해 드려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낙후 라는 것의 뜻은 여기 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술이나 문화, 생활 따위의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뒤떨어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더 약간 낙점 같은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낙이 떨어질 낙자니까. 그래서 이제 낙후된 지역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A라는 한적하고 허름한 서민 동네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서민 동네인 만큼 임대료가 낮아 많은 예술가들이 유입되자 별 개성 없던 동네에 예술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작지만 개성있고 예쁜 카페, 옷가게, 공방, 책방, 음식점 등이 아기자기 모여있게 된 것이다. 이색적인 볼거리, 먹을거리 등이 있는 곳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골목 상권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쫓겨나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전세나 월세 비용이 오르면 원주민들은 뛰어오른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 동네를 떠나야만 한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바로 동네를 지켜온 원주민들을 동네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요거는 딱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 지역들은 뜨거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다시 그늘에 드리워지겠다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중요한 단어죠. 이러한 현상은 요 앞에 있는 요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독특한 개성이 넘쳤던 지역이 개성 없는 상업지역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유동인구의 수는 매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자본이 그 동네에 유입되고 그 동네는 똑같은 간판, 인테리어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상권을 독식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면서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를 자랑하던 골목도 함께 사라지는 문화 백화 현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갔던 애착과 추억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인들은 건물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는 상권의 쇠퇴로 이루어져 그 지역은 슬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눈앞의 이윤만을 중시하는 투기를 부추기고 원주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시킨다. 일단 여긴 이미 밑줄이 쳐져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요거 중요한 것들이고 마지막은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은 여기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이렇게 표시된 게 있는데 독식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일단 밑줄은 치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이제 이익을 혼자서 차지하는 성과나 이익을 혼자서 차지하는 것을 독식한다고 하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유동 그리고 슬럼, 이게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유동은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님이라는 뜻으로 불리고요. 슬럼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 번째 시작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을 시작한 또 다른 문제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도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뭐 해서 갈등도 심화시킨다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을 연 5%피까지 올리도록 규제하고 영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거는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전에 우리 이번에도 인센티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을 부추기는 것, 도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발이랑 비슷한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의 제목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그래서 일단 요 글은 다 정리했고요. 자, 이제 다음은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상권을 주목받게 하는 요인으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영향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원래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었다. 골목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먼저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상권을 독식하면 유동인구가 더욱 늘어나 그 지역이 슬럼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건물 소유주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우면 세입자와 협력할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맞아요. 근데 4번만이 아닙니다. 일단 그 이유. 여기 보면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지역은 슬럼이 될 수도 있다. 슬럼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윗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화제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여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화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소개하고 그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화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글쓰기의 전략이라고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좀 어려워하는 거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화제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건 좀 헷갈리고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여 화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쵸, 이건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디귿이 들어간 것 그리고 기억이 빠진 것 요거 두 개 중에 정답이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화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소개하고 그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그쵸, 여러가지 이거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약간은 헷갈리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화제에 대한 구체적 상황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 정의, 문제, 해결 방법 모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음 화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각종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리얼은 해결 방안의 한계까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정답은 이것 또한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비염 중 보기의 자료를 제시로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흔히 특정한 장소에 애착을 갖곤 한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이런 날에는 땡땡 식당 아주머니가 말해주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 지금은 식당이 없어졌지만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당에는 오랜 시간 동안 식당을 애용한 단골 손님과 식당 주인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독립적인 자영업자 가게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로 바뀐다는 것은 이런 관계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 이거에 딱 봐도 나옵니다. 애착을 갖곤 한다.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오랜 시간 대형 프랜차이즈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디귿이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면서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를 자랑하는 골목도 함께 사라지는 문화 백화 현상을 겪으며 사람들은 그 지게 했던 애착, 추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요거랑 가장 근접한 기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지문 분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끌린 예술가들이 정착과 원주민들의 생활이 어우러져 경제가 활성화된 일부 지역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함. 낙후된 지역이 예술가들의 개성있는 가게 등으로 주목받으며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여 예술가들이 이익을 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함.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상권을 독식하면서 개성없는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는 문화 백화 현상 등 원주민들과 대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일단 이거는 무조건 맞게 돼요. 다른 건 조금 헷갈리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상생 협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함을 이제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술가들이 이익을 보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들이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원주민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닐까. 그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지 않을까. 임대료가 상승되어 예술가들이 이익을 보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원주민들이 이제 떠나가는 그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일부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된 일부 지역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 이것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 구조. 문제제기. 낙후된 도시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원주민의 생활에 어울려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지역의 문제 그러니까 지역의 상권이 발생하면서 저한 월세 비용이 여기 보시면 상권이 발생한 월세 비용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뭐 하면이면 상승하면 좀 고급 단어로 상승하면 예술가 및 문화사업가들이 떠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함. 대기업의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화 백화 현상이죠. 문화 백화 현상. 개성 없는 상업지로 변하는 문화 백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를 부추길까요? 여기 보면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눈앞을 중시하는 투기를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여기 보시면 임대료 상승률을 규제하는 거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마련하고 건물의 소유주와 세입자가 상생 협약을 맺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마지막 단어 어휘인데 그 전에 여기 위에 있는 먼저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은 바닷가 안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흰색의 석회 종류가 달라붙어 안반 지역이 회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백화현상이 벌어지면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 어패류도 사라져서 결국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문화 백화현상도 이와 비슷한데 개성이 있는 상권이 형성된 작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몰리면 건물의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에는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상당히 유입되면 그때부터 그 골목이 형성하던 독특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몰개성화하는 현상이 문화 백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골목을 찾던 사람의 발길이 끊겨 건물주 역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결속 강화, 임대인과의 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계약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현재 삼청동 거리라고 하네요. 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마지막 단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죠. 이거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요즘 늦게 기관절이 잦아졌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그 작가를 주목하고 있다. 주목받고 있는 건 그 작가가 주목받고 있어야 되죠. 이건 이따 앞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어떤 곳으로 모여드는 거는 이제 상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협정을 체결한 게 협약이고요. 물건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임대죠. 자유같이 살아감이 협약이네요. 협약은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유입인 것 같아요. 유입된 지역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입, 요게 상승 같고요. 상생 같고요. 요거는 제가 아마 앞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는 상권의 쇠퇴로 이루어져 그 지역은 슬럼이 될 수도 있다. 쇠퇴에서 쇠자는 여러분 이자입니다. 저처럼 까먹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지의 대머리 원주민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빠이빠이.